혹시 마음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어떻게 우리 감정을 롤러코스터처럼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지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상처가 물밀듯 터져나와 머릿속을 채운다. 정말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감정의 무게가 실려 있는지 느껴지시죠? 지금부터 이 감정의 폭풍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근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자신의 모습이 점점 낯설고 두렵게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어느 중학교 선생님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처음에는 모든 게 정말 순조로워 보였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교사가 됐고 일과 가정,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정말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인생이 늘 그렇듯 상황이 바뀌면서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정말 끊임없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느 순간 모든 게 확 바뀐 겁니다. 그 지긋지긋한 피로감이 싹 사라지고 잠을 안 자도 괜찮을 만큼 이상할 정도의 활력이 막 넘치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이 넘치는 에너지가 좋은 쪽으로만 쓰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히게 만들었고 결국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감정 상태. 사실 여기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조울증이라고 하죠. 이 조증과 우울증이 교차하는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조울증은요, 말 그대로 감정의 시소가 양쪽 끝을 오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기분이 한없이 들뜨는 조증 상태와 또 반대로 끝도 없이 가라앉는 우울증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쓰는 기분과 감정이 의학적으로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조울증은 순간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분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기간입니다. 조증은 일주일 이상, 우울증은 2주일 이상 지속될 때 진단을 내리는데요. 이건 그냥 뭐 기분이 좀 좋았다, 나빴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상태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이 진단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무려 70%의 경우에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우울증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게 조울증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대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감정의 덫을 만드는 걸까요? 그 답은 의외로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 안에 숨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분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셋 중 하나의 방식으로 반응한다고 해요. 맞서 싸우거나 그냥 받아들이면서 속으로 삭히거나 아니면 아예 외면하고 도망쳐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깊은 우울감에 빠진 사람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회피하는 방식을 쓴다면, 그러니까 쾌락을 좇는 방식으로 도망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 기분 상태가 마이너스 10점이라고요? 아주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는 거죠. 이 고통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어서 우리는 플러스 10점짜리 아주 강렬한 즐거움을 주는 활동을 찾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탈출구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단순히 플러스 10의 즐거움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10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그 엄청난 안도감까지 더해져서 마치 플러스 20의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조증과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짜릿한 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우울감이 다시 찾아오는데 문제는 그 낙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돌아오니 체감하는 고통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무려 마이너스 30까지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끔찍한 악순환 같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회복으로 가기 위한 아주 명확한 3가지 길이 있어요. 바로 이 3가지 단계인데요.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고, 둘째, 중독적인 행동을 경계하고,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쌓인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면서 무너진 균형을 다시 바로잡아 주는 거죠. 첫 번째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 잘 먹고, 잘 자고, 꾸준히 걷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렇게 몸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게 마음의 안정을 위한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잠시 멈춤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힘든 감정을 피하려고 순간적인 쾌락을 쫓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이 결국에는 더 깊은 구덩이로 이어진다는 걸 이해하고 더 건강한 방법을 선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치유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울의 근본적인 원인을 부드럽게 다루어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해요. 반드시 감정이 안정된 상태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중요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